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우크라이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 유럽을 양털 깎게 하자던 랜드 코퍼레이션조차도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손을 뗄 때가 됐다는 견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Defense Priorities Foundation의 선임 연구원이자 군사 전문가인 예벽 중령 데니얼 데이비스는 브라이트바트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공격은 아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아무 계획도 없다면서 오히려 나토 헌장의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인해 핵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디오 게임 같은 장난이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데니얼 데이비스는 20년 동안 군에 몸담으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베테랑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기로 한 결정을 두고 대규모 정보 작전이며 티핑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정보 작전이라는 것은 마치 전차가 전장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밟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이 2000년대 독일에서 기갑사단에 근무한 적이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전차를 얻는 것과 전장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과 현실 세계는 다르다면서 서구 언론들은 전투력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성공의 99%는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차 승무원이 함께 싸우는 법을 익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대와 중대, 대대, 여단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데이비스는 그의 부대가 유럽과 사우디에서 강렬한 훈련을 거쳤고 그 부대는 수년간의 전투 경험이 있는 지휘관이 움직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전 운용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신병 500명을 독일로 보내 6주 정도 훈련시키면 되겠지 하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단기간의 훈련은 영화나 비디오 게임이나 다름없다면서 그런 훈련을 받으면 마치 전술 기량을 습득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전은 전혀 다르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분쟁 전 1000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전쟁 발발 이후에는 구소련제 전차 410대를 원조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기존에 보유했던 T-72, T-80, T-64와 서구가 지원하는 나토 전차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론 미제 M1 에이브럼스가 우월하기는 하지만 그 전차를 어떻게 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구해봤지만 전차끼리 맞붙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1년 동안 돈바스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지 못했는데 나토 전차가 등장한다고 해서 전황이 바뀔 것이라는 발상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기동전 경험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참호전, 방호전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군이 밀어붙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전차를 좁아야 기동 전술로 러시아와 싸울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러시아 측을 자극만 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군사작전을 더욱 지지할 것이며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얼 데이비스는 러시아 전체 인구를 보면 더 이상 반전 시위 같은 것은 없다면서 소셜미디어에도 부정적인 댓글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댓글이 간간히 있어도 이는 러시아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인들이 나토가 집단적으로 러시아를 침략하고 있다는 각성을 하고 있어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상이 아닌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대서양 건너에 있기 때문에 영국보다는 사안을 여유롭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민단이나 쿠데타 조짐이 있다느니 하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설은 영국보다는 비교적 덜 쓰는 편입니다. 데니얼 데이비스는 현재 미국은 물리적으로 방어세를 당기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정보와 무기, 탄약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작전을 벌이는 동안 러시아나 중공이 테러 분자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미군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은 참지 않고 그들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면서 이는 러시아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니얼 데이비스는 마지막으로 미국은 지금 아무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뭘 할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이라크 자유작전에서도 손쉬운 군사적 성공을 거뒀지만 그 다음 단계 계획이 없었다면서 이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전차를 공유한 뒤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리고 전차 공유의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지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 아무도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 러시아가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예멘, 이란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대 핵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만만한 나라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러시아의 비밀유령기 BMPT 터미네이터의 영상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전차를 엄호하면서 화력 지원하는 전차 지원 전차로 강력한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터미네이터의 실전 영상을 공개하자 나토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무섭게 불을 뿜으며 숲속에 숨은 우크라이나의 BMP와 전차, 보병들까지 순식간에 제압하는 영상입니다.